예, 반갑습니다.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위 가족이나 아니면 주위 친척 중에서 혹시 암 환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사실 그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특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거의 뭐 가족들이 모두 다 이게 다 암 환자처럼 힘들잖아요. 예.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낫죠. 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낫기도 하시고 또 좋아지기도 하시고 또 치료법도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힘든 것도 덜해졌고 했는데, 근데 그 이 암이라든가 또 다른 난치병 또는 고질병에 걸려서 있는 분들 보면 어쨌든 참 많이 고생들 하시죠. 많이 힘드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암 환자들 보면서 생각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암을 할 때 항암제를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종의 이제 독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내 몸을 엄청 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아군과 적군이 있으면 이 암세포하고 내 몸의 힘과 이것을 싸우는데, 거기다 이제 같이 막 육박전을 싸우는데 거기다 그냥 폭탄을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아군 몇 명 죽은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군이 몇 명 죽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전쟁 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죠,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 몸의 원기,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기라고 그러고 면역력이 많이 상한다는 얘기죠. 몸을 많이 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방사선 치료가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 몸을 불에 확 태우는 거죠. 그 부위를 확 태우는 거예요. 이게 불고기를 불에 굽는 것과 같은 현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내 몸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럴 때 보통 우리들은 보면 암 환자들 보면 그런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잘 드시던가요? 아니면 잘 못 드시던가요? 거기에다가 잘 먹지도 못하는데다가 또 그거 가리는 음식도 많죠.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실제적으로 암 환자들이 어떤 치료하는데 그 약에 너무 치여서 또는 병에 치여서 죽는 것보다 먹지 못해서 기운이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암세포 이런 게 이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꼭 정말 제발 꼭 알아야 될 것이 잘 먹어줘야 된다. 잘 먹기 위해서는 물론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기운 빠지면. 근데 그래서 어떤 거는 단백질, 즉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기류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것은 꼭 중요한 얘기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한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내용은 누가 하신 말이냐면 저희 한의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한의사들은 이것을 저희 일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암 연구와 암 치료를 가장 1등으로 잘한다는 곳이 있대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 연구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종신 교수예요. 거기에 종신 교수라고 할 정도로 뭐 얘기 다 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한국인이세요. 그분이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인터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 한의학,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의학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한의학을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몸속에는 암의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속에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해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평소에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어떤 한 요인에 의해서 나를 해치는 이러한 세력이 커지면 암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어떤 원인, 즉 암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콕 집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의 원인을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들이 지금 이 방 안의 공기 속에 우리 똑같이 숨을 쉬는데, 만약에 이 방 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있다.
아니 뭐 저기 뭐죠? 그 뭐 조류 독감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비행기 타고 다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다 검사했었잖아요. 근데 한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죠. 이거 우리들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한의학에서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의 정기가 튼튼하면 비록 외부의 기운이 들어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그래서 한의학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한의학에서는 참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이론이에요. 양정즉 적자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몸의 정기,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면역력을 강하게 길러주면 이걸 제가 약자로 썼네요. 이 양기, 내 몸의 정기, 즉 면역력이 강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것을 적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치면 암도 되고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아주 고질병이죠. 고질병은 저절로 스스로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게 한의학 특유의 질병 치료 방법이에요. 이론이에요. 이게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것이 아마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의학만의 독특한 아주 이 치료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 질병에 대한 예방법도 되는 거죠, 이게. 내 몸의 정기를 길러서 외부에 어떤 것이 나쁜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내거나 내 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김의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 치료 받는다고 해서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너무 거기에 끄달렸다가는 도리어 거기에 치인다는 얘기죠. 이분이 또 직접 해주신 분들의 그 경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요즘에 근데 도리어 그 암 환자들이 보면 정말로 그 먹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 있죠. 거의 신념화되어 있는 거. 99.9%의 암 환자들이 안 먹는 게 있어요. 한약이에요. 한약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더 퍼지고 더 강해진다 그러죠. 바꿔 얘기하면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속에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내 몸속에 어떤 암이 다 세포가 다 있어요. 이놈들이 발동을 못할 뿐이죠. 마치 이런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시장판에 가면 거기에 보면 깡패도 있을 것이고 건달도 있을 것이고 쓰리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딱 자기가 올바르게 딱 제자리에 딱딱딱딱 지키면 그런 깡패라든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죠. 내 몸속에 있는 병의 이 뿌리도 마찬가지죠. 병의 원인들, 이 병균들도. 그런데 지금 한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커지거나 더 확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내 몸속에 이 암세포가 한약을 먹으면 최소한 더 커지고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죠? 그러면 한약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그럼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딱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한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강해진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암세포가 강해진다면 맞다면 이게 맞다. 옳거니 진리다. 옳게 믿습니다. 그러면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 한약을 전혀 안 먹는 서양 사람들은 암 환자가 우리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약을 계속 생활화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죠. 만일에 이 말이 맞다면 한약을 먹어서 안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한의사니까 전 그중에서도 한약을 좀 많이 먹는 축에 들어가요. 거의 1년 끊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끊이지 않게 먹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암에 걸려 있어야죠. 걸렸거나 아니면 지금 최소한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의 한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은 그 암 환자분들이 사실 그분들 중에서 어떤 몇 분이나 평소에 한약을 드셨겠어요?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도 아주 심한 암에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낭설인데 이런 말들을 정말 몸과 마음이 정말 그 약해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이 잘 먹게 하고 잘 몸의 그 근본 원기, 정기를 강하게 해서 병으로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단지 어떤 해서 너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요즘 말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너무 없고 너무 그 유언비어처럼만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요 유언비어가 진리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고질병들 오늘은 제가 고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큰 대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면 이 병은 내 몸을 숙주로 삼은 거죠. 기생충이 내 몸을 숙주로 삼은 것처럼. 그죠? 그렇다면 이 내 몸의 병은 이 속에 있는 병은 내 몸 속에 이 환경이 자기한테 딱 들어맞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좀 편하게 기 좀 피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이 방 안에 만약에 곰팡이가 생겼다. 곰팡이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어떤 약을 뿌리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죠. 없어지죠. 빠르죠. 그런데 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 벽지도 갉아먹고 결국 벽도 허물고 돼요. 근데 곰팡이가 생겼으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 공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네. 그럼 창문 좀 열어줘. 그다음에 너무 습한 게 있으니까 좀 밑에 군물 좀 떼줘. 그럼 없어져요. 저절로. 맞죠? 먼지처럼 없어지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이고 약을 뿌리거나 거기에 이걸 도려내는 것이 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이고 구분이 되셨죠?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 치료가 양정즉 적자재 내 몸의 정기를 길러서 병독이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병독을 정기를 기르면 정기를 강하게 기르면 병독이 병독은 스스로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양정즉 적자재. 아주 그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대단히 참 대단한 통찰이에요, 저거는. 근데 요즘에 이런 것이 정말로 대단한 예방의학적인 관점이 된 거죠. 치료의학적인 관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의 환경 조건을 바꿔주면 이 병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어느 정도 뿌리는 갖고 있겠지만 이놈들이 거기서 더 길을 못 핀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을 못 피게 어차피 그렇게 살아 가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 몸의 건강과 비슷하다 보면 그런 만약에 폭력배라든가 조직폭력배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배를 못하게 우리가 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폭력배들한테 지는 나라가 좀 멕시코가 있더라고요. 하도 여기 막 그냥 경찰서장이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 나라의 정기가 이미 깨진 거죠. 근데 우리 이 정기가 내 몸의 올바른 기운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뭐 암이든 당뇨병이든 이런 것을 뭐 고질병 같은 걸 보면 가족력을 따져요. 맞죠? 가족력을 얘기하죠. 그러면 가족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으면 그 자식 중에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대장암에 걸렸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실제로도 또 자주 이렇게 톡톡 와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렇다면은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병에 걸렸으면 그 아들이나 딸이 걸릴 수가 있다. 결국 뭐야? 유전자적인 것도 있겠죠. 그죠? 유전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생활이 비슷하게 닮았죠. 먹는 거, 뭐 잠자는 습관 또 심지어 걸음걸이도 비슷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팔자걸음을 담는 게. 근데 그런 것이 습관이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속의 환경을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먹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 있죠. 또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쌀 밥에 콩이 들어있으면 응 싫어.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이 살짝 뭐라고 꼬들배기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콩이 들어가야 밥이 또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콩도 또 따지잖아요 먹고. 이게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다음에 김치도 어떤 김치가 좋아, 나는 어떤 김치는 싫어, 뭐 이런 게 다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주로 저기 왜 푸른색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색, 곤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빨간색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한번 TV 보니까 그 남자분이신데 진짜 빨간색만 이렇게 입으시는 분 신기하더라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심장에 화가 많은 분이라서 사실은 그 반대의 색깔들을 입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깔도 그렇고 또 취미 생활도 있어요. 취미 생활도 어떤 분들은 그 밖으로 나가서 이게 많이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집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여자분들은 수혜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또는 남자는 바둑이나 장기 또는 하나의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리스트를 적어 보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거 이렇게 딱 이 완전히 극과 극을 딱 적어 보면요, 적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낚시를 좋아해, 나는 등산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어도 좀 밝고 명랑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기의 분위기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우울한 노래 있죠. 청승맞은 음악. 그걸 또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뭐 고급스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거시기 좀 별로 안 좋은 음악 그 듣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요. 옷을 입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양복을 입거나 할 때 오른손을 먼저 놓느냐 왼손을 먼저 놓느냐 이것도 적어봐라. 그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 오른발을 먼저 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발을 먼저 신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 적어서 그것도 바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 나는 곤색을 좋아해. 곤색을 좋아하는데 곤색보다도 이분은 곤색뿐이 아니라 색깔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좀 누런색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누런색이 정말 싫어요. 그럴 때 속옷으로 누렇게 입으면 되죠. 속옷으로. 빨간 걸 입어야 되는데 빨간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속옷을 빨갛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생활에서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쌓이면 내 몸속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 같이 평상시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도 나는 뭐 대부분이 그러세요. 음식은 좀 골고루 드시죠? 그러면 예, 골고루 먹습니다. 그러네. 근데 골고루 먹는 것 같은데 적어보면 골고루 먹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골고루 먹는데 그러면 고기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는 안 먹죠. 이렇게 되고 생선은 드시나요? 저는 생선은 비린내가 나는 거 일체 못 먹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골고루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육식도 있고 채식도 있고 곡식도 있고 어류도 있고 생선 같은 것도 있고 또 조개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적어보면은 참 내가 치우친 게 많다는 거죠. 그래도 간혹가다 치우친 게 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거의 안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적어보고선 내가 좀 치우친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좀 줄이고 좀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더 늘리고. 예를 들어서 짠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짠 것을 계속 드시긴 하는데 좀 싱겁게 먹을 때를 한 달에 이제가 한 번도 싱겁게 안 먹는다면 한 달에 한 10% 정도, 한 3번 정도. 그다음에 좀 올려서 5번 정도 이런 식으로 점점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이게 어떤 분은 김치 같은 걸 좋아해도 배추김치만 좋아하는 분, 무김치만 좋아하는 분. 또 무슨 이 젓갈 들어간 김치 아니면 못 먹는 분, 젓갈 들어가면 또 못 먹는 분, 다양하죠. 예, 이런 것도 점점 더 자꾸 좁혀주는 거죠.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과정에서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몸속이 지금 내 만들어진 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먹었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잠을 잤고 잠자는 것도 두 분이 누워 자는 것보다 의사에 따르면 그래요. 의사에 따르면 각방을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안 되고 해당이. 저희들처럼 50대가 넘어간 사람들은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방을 쓰기가 좀 그렇다면은
요를 바다에 까는 요를 따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근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요, 그 편하고 좋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법에 걸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건강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 내 몸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왜 우리도 보면 예전엔 좋아했던 건데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못 먹을 때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변화가 되다 보면은 내 몸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어떻게 좀 기 좀 펴봐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병균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몸에서 좋은 기운들 같은 경우도 또 힘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적어보면 나중에 해서 보면요, 결국 뭐냐면요, 골고루 먹으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기들은 골고루 먹으라니까 자기들은 골고루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밥상에 이게 차려놓은 반찬 5가지, 뭐 어떤 경우는 1가지밖에 없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아니세요? 밥 딱 퍼다주고, 반찬 딱 하나 돼요. 먹어요, 얼른. 요즘에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어요. 좀 불쌍하죠. 어쨌든 없어요? 아유, 그럼 다행이고요. 저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반찬은 이 골고루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젓갈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실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먹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꾸면 점점 내 몸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고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암 환자들 중에서 암을 이겨낸 분들, 고질병을 이겨낸 분들 보면은, 그분들 왜 여기 성공 스토리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병에 걸렸기 전까지 그 생활과 후의 생활이 180도 다르죠.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1년, 2년, 3년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완전히 습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겨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 아니었을 때 한 요 정도, 한 20도, 30도만 바꿔보자는 거지. 이게 180도 바꾸는 건 혁명이에요. 혁명은 뭐예요? 피를 본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어야 돼요. 큰 거죠, 혁명은.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베끼고, 조금 베끼고,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서 가을 거치자고 그답지 그냥 이 겨울로 가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문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름에서 다시 가을 넘어갈 때 살살 넘어가고, 또 가을에서 또 겨울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또 겨울 기운 한번 좀 맛을 보게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겨울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무슨 병이 있으니까 무슨 약이 좋을까? 이게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근데 답답한 게 딱 하고 다 들으시고 나서 지금처럼, 근데 제가 이게 배가 아픈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의 전기가 약하다 보면 어떤 도움을 많이 절실히 원해요. 그래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암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그 암을 고치는데 또는 암을 예방하는데, 어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고질병에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활을 솔직담백하게 리스트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 정말로 내가 혹시 빼놓은 거 없나 다 쳐다보고,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심지어 신발 신는 것도 오른발을 먼저 신느냐 아니면 왼발을 신느냐, 그다음에 이 버스 올라탈 때 왼발을 먼저 올리냐 오른발을 올리냐, 그것도 바꿔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쉬우니까,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몸이 바뀐다. 내 몸이 바뀌면 내 몸 속에 있는 병들이 자기들의 생존 환경이 바뀐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자는 숲속에서 살지 못하고 호랑이는 평야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즉 호랑이가 무서우면 이 나무를 다 베면 되는 것이고, 사자가 무서우면 나무를 꽉꽉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바꾸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궁금하신 거 저에게 좀 묻고 싶은 거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 한번 궁금하신 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50대 전반이고요. 예. 저기 다리가 예. 이렇게 결리고 찌시거든요. 이 무릎 밑으로요. 그리고- 양쪽 다가 그러세요? 네. 아니면 양쪽 다? 예. 그리고 저기 날이 굳은다든지 그러면 더 이렇게 찌시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게 장마철 네. 눈이 오려고 하거나 네. 비가 오려고 하거나 네. 또는 그러면 바람이 불려고 하거나 예? 네. 그런 거죠. 네. 잠깐만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요것이 다리가 그 아플 때 예, 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찌시고 땡기는 거는요? 조금씩 당기는 것도 같거든요. 붓는 거는 없으세요? 네. 그리고 낮에는 덜 그런데 밤에 잠잘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때? 네, 잘 때가. 주로 어디가 더 심하세요? 여기 자랑다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랑다리. 종아리 쪽으로요? 네, 종아리 쪽. 요 발목 요 뒤는 거기는 괜찮고요. 괜찮고요. 네. 한번 맥주 한번 볼게요. 혹시 걷다가 이게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좀 다리를 쩔뚝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쪽 선. 이거 시작하신 게 한 3년 되셨다 그랬나? 네. 예? 네.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되 그때 갑자기 아파졌잖아요. 갑자기 네, 아파지신 네. 거죠. 그 갑자기 아파질 바로 전에 이거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네. 혹시 몸살 감기 같은 거 좀 앓지 않으셨어요? 네, 몸살 감기 같은 거 앓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몸살 감기 낫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딱 아파졌죠. 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병이 그냥 일상적으로 뭐 신경통이다 아니면 뭐 다리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저런 경우를 각기라고 합니다. 각기는 뭐 비타민 뭐 A인가 C인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허리 다리에 기운과 피의 순환이 막히고 뭉쳐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언제 더 심해지냐면요. 가을에 심해져요. 가을에 더 심해지는데 어쨌든 막히는 이 병이기 때문에 소통시켜줘야 돼요. 소통이 우선이에요. 뭘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침을 좀 맞아 보셨거나 뭐 약을 드셨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되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땀을 좀 흘리면 여름철 땀을 좀 흘리면 좀 덜하죠. 네. 특징이 그거예요. 예, 이 병은 땀을 살짝 흘리면 덜해져. 왜 그러냐면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소통시켰다는 얘기예요. 막힌 것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 이름을 받아가지고 진단명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는 되지 않는 게요. 않는 이유가 이 병은 일반적인 뭐 무릎병 또는 뭐 어떤 뭐 신경통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이거 각기라고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 살도 마르신 편이고 이 피부가 약간 하얀 것보다도 좀 살찜이 없으시고 약간 까무잡잡하시잖아요.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하면 빠른 치료가 돼요. 그 의사에는 뭐라고 되냐면 피부가 희고 살집이 있으면 난치 좀 오래 걸리고 마르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면 빨리 낫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운이 좀 있는 편이시지. 그 병이 걸려도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분 또 계세요? 예, 여기 우리 보살님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3년 전에 이렇게 방광염이 와서 입원을 했는데요. 예, 예. 그때 꼭 요 반이 음. 땀이 나고요. 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원래 몸은 반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괜찮으시고요? 예, 최근에는 괜찮은데 최근에는 또 이쪽 요 세 손가락이요. 저려요. 저린 거요? 저리면서 조금 잘못 터치하면 되게 아파요. 콕콕콕 예, 쑤시는 예, 것 같은. 예. 그게 그게 생겼어요. 한 2달,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네, 그 외에는 괜찮으세요?
네. 네. 요게 궁금하신 거죠? 이게 손가락. 최근에는 손가락. 네. 세 개, 잠깐만 세 개. 맥을 좀 봐볼게요. 네. 오른손 좀 보세요. 네. 그 따로 여기 이 다지 않았을 때는 약간 저린 느낌만 있으세요? 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네.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네, 때는 또 네. 이렇고. 자고 일어났을 예, 때 예. 특히. 그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뭐 제가 하는 일 없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많이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살이 쪘잖아요. 네, 예. 많이 안 움직여서 좀 뭘 보고 앉았고 네. 뭐 이런 시간이 많아요. 예. 꿈도 잘 꾸시고요? 꿈은 그렇게 꾸는 것 같지 않습니다. 꿈이 잘 맞나요, 안 맞나요? 너무 잘 맞아요. 어떤 때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 네. 어깨와 등이 잘 뭉치고요. 잘 결리실 거예요. 이쪽 왼쪽. 예. 보살님께서는 이 심성이 잘 잘 그 산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좀 외롭고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외롭다라는 마음이 잘 드실 거예요. 네. 폐가 상당히 크시고 높이 달려 있으세요. 그래서 네. 어깨와 등이 잘 결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목이 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 치고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이 좀 짧으세요. 두껍고.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들 이 형상학에서는 이 체질을 갑류라고 그래요. 좋은 체질이세요. 그 갑류의 체질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 체질에 속하세요. 그래서 아주 어떤 예지력이나 영감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본인이 뭐 수양한 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네. 타고났다 이 말이죠. 네, 타고난 거예요. 진짜 꿈 너무 잘 맞을 때는 제가 소름 끼칠 예. 때가. 아, 이렇게 맞으면 참 무섭잖아요. 사실은. 무서워요, 진짜. 로또 같은 건 괜찮은데 지금 그 손이 네. 그 왼손에 엄지, 검지, 중지 네. 요 두 세 개 손가락에 간호가 저리거나 무딘 거는 있잖아요. 그 어떤 품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맥상으로 봤을 때 현재 품기운은 없고요. 네. 있다면은 이 목뼈예요. 예,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부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이 손을 오른손으로 요 목을 이렇게 해서 요 뒷목서부터 요 앞에 목 반까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후. 네. 그렇게 몇 번을 쓰다듬어 주시냐면 15번 또는 20번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 왼손으로 또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15번에서 20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목을. 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꾸 손이 저리거나 목이 아픈 분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